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용현 씨 관련해서 네. 그 원래 공무집행방해 혐의랑 이제 또 하나는 그 증거인멸 교사 행위로 이제 기소가 지금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34부에 배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기현 부장판사를 피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성진 부장판사가 또 어떤 인물일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근데 같아요. 일단 병합이 안 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이거 예. 지금까지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지금 형사 34부 조금 전에 뭐 한성진 예, 한성진 부장판사 쪽으로 부장판사요. 갔다는 것은 병합이 되지 않고 별도로 이걸 이제 영장 심사를 하겠다는 걸로 이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앞으로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기현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게 제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제가 직감적으로 드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나 또는 서울고법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재판 진행을 지기현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도 아니냐라는 추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의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을 이제 실제로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도 대충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더 명확하게 이게 범죄 사실이 있다면 될 거고 여기에서 만약 이제 영장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다른 여인영, 이준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범들. 자, 이런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란 사건이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1심 그 재판을 받을 때 이게 또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고 그 당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분리된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거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근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로 판사의 성향을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전 대표님 말씀하신 측면이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 지기현에게 이거를 맡겨서 끌고 가는 게 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이게 여론이라는 이런 법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좀 한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김용현이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 기간인데 어떻게 나를 기소하냐? 이건 법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기현에게 또 갈 경우에는 지기현이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을 풀어줄 때 논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수사의 정당성 부분을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들이 반영이 돼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진 거는 어쨌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게 이제 특검이 지금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까지 판단하지 말죠. 이 판사의 원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나오면 네. 일단 이제 그렇죠. 보는 좀 두고 볼 거고 일이다. 지금 현재 범죄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법적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지금 뭐 그렇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지금 가기에는 지금 조금 너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좀더 취재를 해봐야 될 영역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뭐 요건 요쯤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좀 아니 이제 제가 좀 더 보태자면 이제 이런 예, 겁니다. 예, 이제 한정진 부장 판사가 이렇게 이제 심리를 한다는 것은 예. 어쨌든 법원 내부의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전제는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란 사건 수사의 방향이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실제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외부의 압력이었던 아니면 본인의 판단이었던 그런 거를 이제 떠나서 그러면 내란 사건도 가닥을 잡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검사복까지 지금 이제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 지금 김건희 이제 병원에 누웠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이제 이 수사도 내란 사건 수사와 별개로 또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대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속도감으로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방향을 정상적으로 잡고 있다.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단은 뭐 한상진 부장판사의 뭐 방법 그 지금 생각하는 바도 좀 그 이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두드려 맞았던 걸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는 그 결과의 최후가 어떻게 근데 될지에 대한 이거는 거는 아마 영장 신병이 예. 영장이 떨어지면 특검이 다시 병합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판을 따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재판부 배당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전산상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전산 배치를 안 하고 여기 줘도 되죠. 왜냐하면 그 지기현 재판부에 줘도 되죠. 형사합의 25분가 그렇잖아요. 줘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산 배치해서 34부에 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그래서 기류의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떨어지면 다시 병합해달라 이렇게 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거절 또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재판이 너무 많고 이것까지 다 보고 영장 심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회피다 아니다라는 예. 걸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것이 다른 본인의 뭐 의도에 의해서 작용이 됐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출발 지점이든 결과적으로는 기류가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채팅창에서 여론의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기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상진으로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도 좀 심리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주제가 너무 좀 뜨거워졌는데 매일 아침에 이렇게 뉴스가 많이 쏟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소화합니까? 한 그러니까요.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씩 얘기를 해야 하는데 뉴스가요. 정말로 많이 쏟아지니까 요즘은 시민들이 뉴스 본다고 너무 재밌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뉴스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럼요. 아직 3대 특검이 본격적인 브리핑도 시작 안 한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일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보면 속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계속 뉴스가 터지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도 지금 3천 돌파 3년 6개월 만입니까? 이렇게 예. 했는데도 이것도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다시 거꾸로 역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지금 다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초스피드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이제는 여론의 기세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분노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거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불타오르던 주제 이후에 조금 우리 이제 좀 재미난 그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새벽 시간에 귀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도착하시자마자 굉장히 재미난 그 포인트가 포착이 됐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는 그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빵 하고 터졌어요. 이게 굉장히 유쾌한 포인트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쾌한 포인트이면서도 참 대단하다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고강도의 업무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해지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과 해서 어떤 밈이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 다 꿰고 있었다. 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7년도죠 성남시장 하면서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에 예.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 그때도 보면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먹으면서 뭐 보고서 보고 이런 그렇죠. 스케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 일 자체를 굉장히 좀 그때도 이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이 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돌아가는 모습 보면 그런 것 같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 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두절이라고 해서 MZ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없는 날. 근데 이제 1박 3일인데 지금 뭐 정신없이 돌아가서 뭐 저도 이제 알던 보좌관들이나 대통령실 간 사람들 보면 집에 그냥 들렀다 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예. 정도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업무가 너무 과중하죠. 이거를 좀 유쾌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기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 어쨌든 그 농담적으로 던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